자,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특히 아방가르드 중에서도 20세기 초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투쟁하는 아방가르드, 즉 2단계 아방가르드의 노력과 함께 이 현대 예술은 본격화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노력과 함께 현대 예술이 출발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 그들은 무엇을 했죠? 바로 이 첫 번째는 이 전통적인 예술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또한 동시에 뭘 부정했죠? 미적 예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은 모방이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예술은 쾌의 감정, 즐거움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근대적 그 예술 개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전통적 예술관을 부정하고 근대적 예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적 예술이라는 개념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추상이라든지 불쾌의 감정이라든지 어그리, 추라는 개념들을 굉장히 부각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현대 예술. 현대 예술의 특징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예술 작품의 정의, 예술 작품을 현대 예술은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중심으로 현대 예술의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에 의해서 그 현대 예술이 출발되었고 그들은 어떤 전통적인 예술관을 부정했고 그리고 미적 예술이라는 개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했다. 그러면서 현대 예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대 예술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양상 중에서도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한번 현대 예술의 특징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날 그 예술 작품을 정의할 때 a work of art라고도 정의합니다. a work of art는 아주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만들어졌 20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서구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대를 거치고 그리고 19세기를 거치고 그리고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완성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서 예술 작품을 a work of art라고 정의하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정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작품의 자기 완결성, 즉 작품은 아주 완결된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 바로 작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작가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work of art라는 개념 있죠. 즉 작품의 자기 완결성, 자기 어떤 완벽한 구조를 갖춘 작품, 그리고 작품의 의미는 작가가 제일 잘 알아 해서 작가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할 때 그러한 어떤 예술 작품을 a work of ar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작품을 지칭할 때 a work of art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a work of art로서의 예술 작품 중에서도 3세대,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적어도 9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 있죠. 그것을 마스터피스, 명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20세기 오늘날 현대 예술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현대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술 작품의 정의를 중심으로 현대 예술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술 작품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 이 예술 작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정의인데요. A work of art라는 겁니다. 예술 작품은 이때 이 A work of art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작품이란 자기 완결적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때 그러한 작품을 A work of ar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의 의미를 누가 제일 잘 알아? 작가가 제일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할 때 이 A work of art라는 개념을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A work of art로서의 예술 작품이
3 세대 이상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을 비로소 무엇이라고 한다? 마스터피스, 명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개념이 뭘까요? 춤에서는 바로 명무라는 거죠. 음.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명인 명무전회가 요즘 공연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명무라고 지칭되는 춤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마스터피스, 워크 오브 아트로서의 작품인가? 그리고 작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작품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3 세대 이상, 90년 이상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작품인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막 요즘 명무라는 말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에 속하는 명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명무라는 용어를 우리가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어워크 오브 아트에 해당하는 작품의 대표적인 양식, 어떠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했을 때에는 기성정결이라는 우리 짜임새 있죠. 그런 이 어워크 오브 아트에 해당하는 예술 작품은 대체로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이라고 하는 그런 짜임새를 가진 작품이 많습니다. 춤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마사그라움의 무용극, 그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무용가 마사그라움이 무용극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무용극의 짜임새가 바로 이런 기승전결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주로 대부분 A Work of Ar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A Work of Art에 해당하는 작품, 우리나라에서 꼽으라면 어떤 게 있겠죠? 기승전결의 짜임새를 가진 작품, 초기 국립무용단의 무용극들 있죠.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런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어워크 오브 아트로 간죄 bom직합니다. 자, 이런 어워크 오브 아트로서 정의되는 예술 작품이 현재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올드 패션이죠. 이거는 고전적 어떤 의미의 예술 정의이고 이런 작품을 우리는 오늘날에는 조금 촌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예술 작품의 정의는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라는 개념은 1960년대 이후에 부상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작품의 자기 완결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즉, 작품의 의미는 작품은 자기 완결적으로 완벽한 의미를 가진 의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품의 진정한 의미는 작품이 아니라 관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자기의 의미를 완벽하게 딱 갖추고 있고 완결적으로 딱 작품 그 자체가 딱 의미를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 이게 A Work of Art였다면 텍스트라는 개념은 작품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텍스트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 관객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관객의 해석이 강조된다는 건 뭐죠? 즉 작가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즉 작품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관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텍스트라는 예술 작품을 텍스트라고 부를 때 강조되는 개념은 바로 이 해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음, 해석을 강조하는 어떤 작품, 텍스트로서의 작품은 대체로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기성전결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승전결의 구조는 하나의 발단이 절정을 향해서 쫙 몰아가죠. 그리고 대단한 그 결정을 딱 결말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발언, 하나의 주장이 이렇게 기승전결로 쫙 전개되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기승전결의 짜임 속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로서의 예술 작품, 즉 해석을 강조하는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옴니버스 스타일, 즉 어 각각이 별로 관계없을 것 같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단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죠. 옴니버스 마치 기차처럼 기차 여러분들 보면은 한 뭐 여러 칸이 있지만 그 칸칸이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목포를 향해서 뭐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흘러는 가지만 칸칸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고 각각 다른 상황들이 그 칸에서 벌어지죠. 그것처럼 어떤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작품이 흘러는 가지만 종결을 향해서 작품은 흘러가지만 각각 다른 스토리나 각각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나열된 작품 있죠. 그러한 짜임새를 옴니버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해석을 강조하는 그리고 텍스트로서의 예술 작품은 이런 옴니버스 스타일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춤에서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피나 바우시의 탄츠 티어터, 그 극무용이라는 거 있죠. 그런 그 무용극, 탄츠가 무용이고 티어터가 연극이니까요. 피나 바우시의 탄츠 티어터. 여러분들 피나 바우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독일을 대표하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승자, 무용계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그 안무가가 바로 이 피나 바우시인데 이 피나 바우시의 작품이 바로 이런 옴니버스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열어두고 있죠. 자, 텍스트라는 말. 여러분들도 오늘 텍스트라는 말 많이 쓰죠? 어, 책이란 말 대신에 텍스트라는 이야기도 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술 작품을 텍스트라고도 한다. 이것이 언제 생겨난 개념이다. 1960년도 후반에 부상된 개념이다. 이것은 무엇을 부정한다? 작품은 자기 완결적으로 의미를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가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작품의 자기 완결성을 부정하고 무엇을 강조한다? 작품의 의미는 관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생성되어진다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 독자의 해석을 강조하고 작가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즉 작품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관객일 수도 있다. 즉 관객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텍스트로서의 예술 작품은 대체로 어떤 짜임새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옴니버스 스타일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춤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피나 바우시의 탄츠 티어터, 무용극의 형태들이 바로 이런 옴니버스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series of process로 예술 작품이 또한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